보시는 것처럼 균열이 없는 몰타를 잘 만들어서 그 사이에 잘 채워서 다져 넣어야 되겠죠. 구들방이 막히게 되면 다시 뜯어야 되고 스트레스나 비용이 많이 들죠. 안녕하세요, 해람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98번째 시간입니다. 구들방에 대한 핵심 30가지를 나누어서 두 파트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1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1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들방 시공의 핵심 16번째는 고래의 형태입니다. 고래 형태의 설계에 대해서는 얼마 전 영상에서 아주 자세히 다뤘는데요. 설계상으로 고래의 형태를 그려보는 것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시공되는 고래의 형태는 줄고래나 흩은 고래, 아니면 줄고래하고 흩은 고래의 장점을 취한 이런 혼용 고래가 있겠습니다. 고래의 형태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될 수 있는데요. 방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또 방의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인지 이렇게 원형인지, 방의 모양이 이렇게 가로로 긴 방인지 아니면 세로로 긴 방인지, 아궁이의 위치가 중앙에 있는지 한쪽 구석에 있는지, 또 구들방의 사용 용도 등에 따라서 고래 형태는 거기에 맞게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 형태를 설계하는 공통적인 목적은 방을 골고루 따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가장자리나 윗목까지도 열기를 골고루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고래 형태의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용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고래 형태는 보고 계시는 혼용 고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흩은 고래하고 줄고래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취한 것이 바로 혼용 고래죠. 고래 형태는 혼용 고래를 추천드립니다. 고래 시공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고래에서 고래 개자리로 나가는 부분이요. 전통 구들의 시공 용어에 있어서 바람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적절하게 막아서 열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역풍을 막아준다라는 의미에서 바람막인데요. 역풍을 막아주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열기의 양을 조절한다라는 것은 연도의 위치가 높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연도의 위치가 이렇게 높게 있다면 열기는 이렇게 흘러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하게 막아줌으로써 열기의 흐름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연도의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부분의 넓이를 조정한다고 해서 열기 흐름에 큰 영향을 받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죠. 왜 그럴까요?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보통 바람막이를 시공을 할 때 이렇게 쌌습니다. 고래 바닥부터 아래쪽으로 싼다는 얘기죠. 그런데 열기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구들장 밑바닥을 훑으면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아래쪽에 이렇게 쌓은 바람막이가 열기의 흐름을 다 제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열기의 흐름을 제어하려면 위쪽을 막아야 되는 거죠. 구들장 바로 아래를 막아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막게 되면 고래바닥에 차는 냉기의 흐름을 막는 거죠. 냉기가 개자리로 빠지려면 천상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당연히 냉기가 빠지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바람막이를 설치하더라도요, 바람막이의 아랫부분을 이렇게 터서 냉기가 개자리로 쉽게 빠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구들 시공의 핵심 17번째는 구들장 놓기입니다. 구들장은 고래뚝이나 겜돌 위에 걸쳐서 고래를 형성하고 방바닥에 하중을 떠받치는 평평한 돌을 얘기를 하죠. 요즘은 주로 구하기 쉬운 현무암 판석을 많이 쓰고요. 그런데 구들장을 놓을 때 핵심은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윗목이나 가장자리, 그리고 구석적으로 열기를 잘 보내줄 수 있도록 그쪽의 구들장을 높여줘야 되겠죠. 구들장 전체의 높이 설계는 수평 설계에서 하시면 되죠. 불목 쪽은 낮게, 그리고 윗목이나 가장자리는 높게 설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들방에서는 가장자리로 열기를 잘 보내줘야 되는데 이 가장자리 쪽에 구들장을 놓을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식은담보다 고래뚝이나 겜돌을 20mm 정도 낮게 쌓아서 구들장의 가장자리 쪽이 높게 만들어줘야 가장자리로 열기가 갈 수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식은담 쪽, 가장자리 쪽이 높죠. 이렇게 놓으시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벽하고 구들장 간의 간격을 약 50mm 정도 띄워줍니다. 이 부분이 연기가 가장 새기 쉬운 곳이거든요. 이렇게 띄워서 여기다가는 연기가 새지 않게 몰타를 채울 거거든요. 세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구들장하고 구들장 사이의 간격을 조금 띄워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들장이 열에 의해서 팽창했다가 식으면서 수축하기를 반복을 하죠. 보고 계시는 가로 세로 500mm 짜리 현무암은 온도가 400도일 때 약 1mm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구들장을 띄워주는 간격은 아랫목 같은 경우는 약 2에서 3mm, 그 다음에 윗목 같은 경우는 약 1에서 2mm 정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구들장을 놓은 다음에 구들장이 움직이지 않게 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구들장은 이렇게 가로 세로 500mm의 판석이죠. 그래서 구들장이 고래뚝하고 겜돌과 접촉을 하는 곳이 최소한 4곳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물체를 놓을 때 가장 안정되게 놓는 방법은 3곳을 지지하게 되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솥발은 이렇게 3개죠. 안정되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구들장을 놓을 때 부정형 구들장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런 솥발의 원리를 적용해서 구들장을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점을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원리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각형의 구들장인 경우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실제 시공을 해보시면 느끼겠지만은 이 사각형의 구들장을 고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들장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방법으로 된몰타를 사용을 합니다. 된몰타를 이렇게 고래뚝이나 겜돌에 놓고요, 고무망치로 잘 두드려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구들 시공의 핵심 18번째는 새침입니다. 새침이라는 것은 구들장 사이에 연기가 새지 않도록 잘 메워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새침의 재료는 황토 모래 석회를 잘 혼합해서 균열이 없는 몰타를 만들어서 구들장 사이를 잘 메워주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벽하고 구들장 사이입니다. 이 부분이 연기가 새기 쉽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균열이 없는 몰타를 잘 만들어서 그 사이에 잘 채워서 다져 넣어야 되겠죠. 구들장을 놓고 나서 새침 작업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침 작업이 끝났으면 연기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연기 테스트는 큰 불을 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기를 피울 수 있는 불을 떼서 새침 후에 연기가 새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기 테스트를 하실 때는 연기 배출기가 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연기 배출기는 반드시 끄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부토입니다. 구들장은 열에 의해서 팽창 수축을 한다 그랬죠. 가로 세로 500mm 현무암 판석 같은 경우는 400도씨에서 1mm가 늘어난다 그랬는데요. 하여튼 뜨거운 열을 받게 되면 팽창을 하죠. 그랬다가 식으면 다시 수축을 하고요. 이렇게 팽창 수축을 하면 여기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틈이 생기겠죠. 이 틈을 통해서 연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메워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부토입니다. 부토의 재료는 고운 모래나 마른 흙이 되겠습니다. 새침 위에 고운 모래나 마른 흙을 이렇게 깔아서 연기 방지를 하는 거죠. 다음은 추결이 되겠습니다. 추결은 구들장 고래 속의 모든 재료에 추결이 되긴 하죠. 아궁이 벽에도 추결이 될 것이고 함실장, 구들장, 고래뚝, 구들장 위에도 추결이 되겠죠. 그러면 구들장 위에 추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자갈하고 흙을 이용해서 하면 좋습니다. 돌은 흙보다 1.5배 정도 열을 품는 연용량이 크고요. 흙은 돌보다 4배 정도 보온 능력이 크죠. 열을 오래 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이 돌을 감싸고 있는 상태에서 추결 효과가 커지거든요. 부토 위에 자갈하고 흙을 함께 밟아 다져서 추결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추결층의 역할은 아랫목하고 윗목 간에 높이 차이가 있죠. 구들장을 놓을 때 아랫목은 낮고 윗목은 이렇게 높아지죠. 그러면 아랫목하고 윗목 간에 높이 차가 있죠. 이 높이의 차이를 추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결층의 높이는 방바닥 마감선에서 마감 미장 두께
그리고 초벌 미장의 두께를 빼고 나머지 공간을 추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황토하고 모래를 섞은 균열이 없는 몰탈 위에다가 이렇게 자갈을 깔고 잘 밟아서 다져 넣으면 좋은 추결 공간이 됩니다. 다음은 초벌 미장입니다. 초벌 미장은 방바닥 마감선에서 20에서 30mm 정도를 남기고 황토하고 모래하고 고강도 석회, 풀물을 섞어서 몰타를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미장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시공을 할 때는 물을 댈 수 있으면 적게 넣어서 된반죽으로 하시는 게 그 다음 마감 미장을 하기가 좋죠. 초벌 미장의 맨 위에는 이렇게 천일염을 3평당 약 2 내지 3kg 정도 뿌려서 이렇게 고대질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벌레를 막아주고 미장의 강도를 높여주고요. 그리고 건조가 급격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죠. 다음은 마감 미장이 되겠습니다. 마감 미장은 이제 최종 마무리 미장인데요. 마감 미장의 두께가 얇을 때는 이렇게 초벌 미장 위에다가 화이버그라스 망을 깔고 미장을 하면 좋죠. 마감 미장의 두께는 보통 20에서 30mm 두께로 하고요. 재료는 황토, 모래, 고강도 석회, 풀물 이것을 섞어서 균열이 없는 몰타를 잘 반죽해서 미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입니다. 연도는 개자리에서 굴뚝 개자리 사이에 있는 연기의 통로인데요. 충분한 추결 효과를 위해서 연도 상단의 높이는 고래바닥보다 낮아야 되고요. 크기는 보통 굴뚝 크기의 2배 정도로 만드는데요. 5평 이하 방인 경우에 가로가 200mm 정도 그리고 세로는 400mm 정도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는 고래 개자리 쪽이 높고요. 굴뚝 개자리 쪽이 낮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굴뚝 개자리 쪽에 찰 수 있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고래 개자리 쪽에 있는 냉기나 습기가 잘 빠지게 하는 의미도 있죠. 연도도 단열 방수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도의 재료는 ALC 블록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P2중관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죠. 다음은 냉기 배출구입니다. 고래 개자리를 채운 냉기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냉기 배출구죠. 굴뚝 개자리에도 냉기 배출구를 만들 수가 있겠죠. 고래 개자리 바닥에서 PVC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밖으로 빼내주면 되겠죠. 냉기 배출구를 외부로 뺄 때 외부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빼주면 되겠죠. 혹시 고래 개자리 바닥이 외부의 지표보다 낮을 때는 엘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표로 올려줘야 될 텐데요. 이 끝에다가 연기 배출기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굴뚝 개자리의 냉기 배출구도 개자리의 맨 바닥에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굴뚝 개자리입니다. 굴뚝 아래에 설치해서 역풍을 방지하고 냉기 습기를 받아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재료는 시멘트 블록이나 적벽돌로 쌓으시면 되겠고요. 크기는 가로 세로 800mm 또는 가로 세로 500mm 정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깊이는 고래 개자리보다 최소 200mm 정도 낮게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굴뚝에 단열이 잘 됐을 때는 목초액이 그렇게 많이 안 생기는데요. 단열이 부실하게 되면 목초액이 많이 흘러내립니다. 그러면 굴뚝 개자리에 목초액이 이렇게 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굴뚝 단열이 부실한 경우는 굴뚝 개자리에 바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청소구를 만들어 놓고요. 목초액이 많이 고였을 때 목초액을 퍼낼 수도 있겠습니다. 굴뚝 개자리를 시멘트 벽돌로 쌓은 예고요. 바닥에는 이렇게 냉기 배출구를 만들어 줬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굴뚝 개자리 모습입니다. 다음은 댐퍼입니다. 댐퍼는 아궁이에서 불이 다 타고 난 다음에 고래 속의 열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굴뚝에서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굴뚝의 아래쪽이나 또는 연도에 이렇게 개폐기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댐퍼를 만들어서 이렇게 닫아 놓으면 불을 다 뗀 이후에 열기는 나가지 못하고 또 냉기는 들어오지 못하겠죠. 오래 따뜻한 구들방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댐퍼도 상당히 유용하겠죠. 실제 시공에 있어서는 이렇게 PVC 댐퍼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기성품 스테인리스 댐퍼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간단히 만드는 방법으로는 굴뚝의 중간을 이렇게 반쯤 잘라서 그 사이에 철판을 이렇게 밀어 넣어서 개폐를 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굴뚝이 되겠습니다. 굴뚝은 구들방 시스템에서 최종적으로 연기가 나가는 통로죠. 굴뚝의 크기는 아궁이 넓이의 반 정도면 되겠고요. 굴뚝도 반드시 단열을 해줘야 됩니다. 굴뚝의 단열이 부실하면 이쪽에 결로가 생기면서 목초액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목초액이 심하게 발생하면 굴뚝 계자리나 굴뚝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굴뚝의 단열은 P2중관하고 PVC관을 이중으로 겹쳐서 이렇게 단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것은 PVC가 아니고 유로관이라고 해서 얇은 건데요. 기존에 쓰던 유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관하고 외관 사이가 넓어서 그 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단열재를 사이에다가 넣습니다. 단열 굴뚝을 만들 때 주의사항은 이 내관하고 외관 사이에 밀폐를 잘하는 겁니다. 굴뚝은 사실 높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굴뚝을 건물에 붙여서 시공을 할 때는 굴뚝의 높이를 처마보다 약 300에서 400 정도 높여주면 되겠고요. 건물하고 좀 띄워서 나지막하게 만드는 굴뚝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공이나 관리가 훨씬 편하고 좋죠. 다음은 연기 배출기입니다. 연기 배출기는 고래 속에서 발생하는 냉기 습기를 신속하게 빼줌으로써 불이 잘 들고 고루 따뜻한 구들방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연기 배출기는 고래 속의 습기를 빨리 배출해 줌으로써 구들방의 수명을 길게 해주고요. 조금 부실하게 시공이 된 구들방도 불이 잘 들고 고래 속 깊숙하게까지 열기가 들어가도록 해줘서 골고루 따뜻하고 역풍을 방지하고 불이 내치지 않기 때문에 화재 방지 역할도 해주죠. 연기 배출기는 냉기 배출구의 끝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땔감이 되겠습니다. 땔감 준비에서 핵심은 건조입니다. 땔감이 생나무라면 무게의 40 내지 50%는 수분입니다. 잘 말린 땔감도 15에서 20%가 물이거든요. 땔감은 최소한 6개월 이상 말려야 되고요. 가능하면 1년 이상 잘 말려서 떼야 화력도 좋고 땔감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구들방에 불량 땔감을 넣게 되면 구들방의 수명을 단축을 시키죠. 구들방에서 땔감은 자동차의 연료하고 같습니다. 아궁이에 넣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비닐이나 플라스틱, 본드가 들어간 합판이나 방부목, 그리고 덜 마른 땔감은 넣지 말아야 됩니다. 그름이나 타르가 많이 발생해서 구들방이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구들방이 막히게 되면 다시 뜯어야 되고 스트레스나 비용이 많이 들죠. 그리고 땔감을 준비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땔감을 잘게 잘 쪼개야 됩니다. 통나무는 표면적이 좁잖아요. 잘게 쪼개야 화력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좋은 땔감이란 잘 쪼개서 잘 말린 땔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끝으로 불떼기 방법입니다. 구들방에서 불을 떼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불을 잘 떼는 방법을 원리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고온연소, 완전연소가 되느냐 이고요. 두 번째는 불을 센 불로 뗄 수 있느냐 라는 문제인데요. 센 불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 불꽃의 크기가 길고 큰 불떼기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씩 알아보죠. 첫 번째, 불떼기는 고온연소, 완전연소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요. 고온연소, 완전연소를 방해하는 요소는 뭘까요? 그 방해 요소는 약 4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분입니다. 물입니다.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저온 환경이 될 때 완전연소가 안 되죠. 세 번째는 산소입니다.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완전연소가 되기 어렵죠. 네 번째는 땔감입니다. 땔감 자체가 연기가 많이 나는 땔감이라면 완전연소가 어렵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완전연소가 되는지 판단 여부는 간단합니다. 연기가 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연기가 나지 않는 불떼기가 완전연소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땔감이 타는 연소 환경에 수분을 줄이기 위해서 아궁이의 방수는 필수입니다.
아궁이가 흙하고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비닐로 방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땔감을 충분히 건조하는 거 중요합니다. 최소 6개월, 1년 이상을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궁이를 고온 연소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아궁이도 단열을 해주면 좋습니다. 불을 뗄 때 반사열을 이용해서 고온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내화벽돌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불이 탈 때 아궁이를 고온 환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아궁이 문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완전 연소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 세 번째는 산소인데요. 불이 탈 때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땔감을 충분히 잘게 쪼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굵은 땔감보다 훨씬 고온 연소, 완전 연소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장작을 쌓는 방법도 중요하죠. 장작을 폭에서 쌓기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엇갈리게 쌓아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불 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땔감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송진이 많은 소나무 같은 땔감들은 잘 말려도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송진이 많은 나무만 떼지 마시고요. 이런 잔가지들하고 섞어서 떼시면 연기를 훨씬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연기가 많이 나는 침엽수는 잡목 잔가지하고 섞어 떼세요. 난로는 연소 시간이 길어야 되지만 구들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들방은 연소 시간의 길이보다는 불길의 세기가 훨씬 중요합니다. 구들방에서는 불길이 세고 불꽃의 길이가 긴 불때기가 훨씬 유리한데요. 이렇게 센 불길로 고온 연소가 돼서 뜨거운 열기가 단번에 고래 속에 깊숙이 들어가고 윗목이나 가장자리까지 단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골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땔감을 옆으로 쌓기보다는 위로 쌓을 수 있는 아궁이 구조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위아래로 긴 형태의 아궁이가 좋다는 얘기고요. 불은 위로 올라가려는 힘이 강하죠. 이 오르는 힘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궁이 형태는 옆으로 크기보다는 위로 커야 됩니다. 그리고 통나무, 굵은 나무를 뗄 때는 반드시 아래쪽에 화력이 좋은 잔가지를 섞어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들방을 만드는 핵심 나머지 1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좋은 구들방을 만드는 방법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들방을 만드는 방법 전체에 대한 책자가 필요하신 분이나 또는 구들방을 만들고 싶은데 설계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구들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